각자 나눠준 프린트 해온 과제들 펴놓고 한번 보도록 하자고. 한 페이지 천천히 보도록 할게. 24페이지 확인받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선생님이 나눠줄 때도 말했지만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프린트가,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가 여러분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쉬운 문제일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거 찾기 힘들거든. 그래서 기본적인 연습하기에는 좋은 문제라서 선생님이 프린트로 한번 과제를 내봤고, 24페이지 질문 없으면 25페이지 질문. 좋습니다. 26페이지 6번에 5번. 미안해, 이거 분필이 지금 다 물이 떨어졌나 봐, 이게. 분필 좀 다시 챙겨올게. 좀만 기다려줘. 미안합니다. 물이 엄청 오래돼가지고 비하고 눈이 오면 이런 거 같아. 하루에 몇 번이라고 했지? 5번이라고 그랬나? 5번 문제 보면 충분히 전개가 가능해 보이죠? 이것도 일단 중간 진행까지만 하고 끝까지 계산은 안 하도록 할게요. 얘랑 우변이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변을 전개를 할 건데 암산할게. 전개했을 때 나오는 2차항은 ax제곱, 1차항은 마이너스 4x에 a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4ax에 그 옆에 1차항은 더 있네. bx도 있네. 그 다음 상수항은 첫 번째 거 전개했을 때 나오는 4a에다가 가운데 부분에서 마이너스 2b가 추가로 나올 거고, 가장 마지막에 c라고 하는 상수항이 하나 더 추가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2가 되도록, 1차항에 해주셨던 얘가 1이 되도록, 그리고 얘가 상수항이었던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해주는 연립방정식. 말이 연립방정식이지 솔직히 A값 집어넣어서 B값 찾으면 되고, A값 B값 찾았으면 집어넣어서 마지막 C값까지 찾아주면 되는 문제라, 이렇게 해서 A값 B값 C값 찾아보면 정답이 아니었나 싶겠네. 하늘이 어때? 됐어? 어디서 실수했는지 잘 확인해봐. 26페이지 질문 더. 연습들 하기 좋았을 거야. 대신 내가 이거 잘 풀리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됐나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말했듯이 제일 기초적인 문제들로 연습을 하는 그런 것들이라 얘네들을 잘 푼다고 해서 학교 시험이 잘 나온다거나 그러진 절대 않아. 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이런 기초 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점점 수준을 높여 나가야 되는 거겠지. 27페이지 질문. 27페이지 질문. 좋아. 28페이지. 좋습니다. 29페이지. 좋아요. 30페이지. 몇 번? 15번 가볼게요. 15문제 다시 읽어보자. 어떤 3차 가항식을 2x-1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분의 7,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씩 적어볼까?
자, 이 식을 첫 번째는 2x-1로 나눈대요. 그럼 나누면 몫이 나오겠지. 계속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말했지만 이 몫에 대한 관심은 지금 1도 없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계산하고자 싶은 그럴 마음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나눗셈을 하면 몫이 곱해져야 되는 건 맞잖아. 누군지 어떤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예로 나눴을 때 나타나게 될 몫을 표현은 해줘야 되죠. 그런데 수학에서 보통 어떤 다항식으로 나눌 때 이 몫을 QX로 많이 놔. 말했지. 이거 QX로 적기 싫은 사람들은 목 대신 FX 적어도 된다고 그랬고, GX를 적어도 됩니다. KX를 적어도 되고, FX를 large FX로 적어도 돼요. 뭐 상관없거든. 그런데 보통 몫을 Q로 많이 적으니까 굳이 그거에 뭐 청개구리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걸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이유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따라할 건 따라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몫이 나왔어. 그런 다음에 결정적으로 나머지가 얼마 나온다고 그랬느냐?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온다. 그럼 선생님 수업 잘 기억하고 있을까? 잘 들었을까요? 집에 가서 정리 잘했을까? 여기까지 적은 다음에 문제 푸는 친구들은 준비가 살짝 덜 된 친구들. 우리 나머정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이거 1차식으로 나눠? 1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얘가 나와? 그 말은 이걸 0이 되게 해주는 x값, 그러니까 2분의 1을 넣었을 때 어디다가? 여기다가 2분의 1 넣었을 때 2분의 1 넣으면 약분 안 할게. 2분의 1 세제곱 8분의 1, 8분의 4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 곱하기 4니까 4분의 4 그리고 2분의 a 그리고 마이너스 b, 이게 x에다 2분의 1을 넣은 거거든. 그렇게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나눗셈에서 걔를 0이 되게 해주는 x값, 지금은 2분의 1이야. 그 2분의 1을 넣으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게 나머지 정리한다는 거죠. 한 번만 더 정리할까? 이렇게 검산식을 적고 난 뒤에야 2분의 1 넣어주면 이거 날아가니까 2분의 1 넣어주면 이게 사라지니까 2분의 1을 넣은 결과가 얘가 된다는 얘기겠구나. 그게 나머 정리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 나머 정리를 검산식을 적어놓고 난 상태에서 읽어낼 수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기본은 잘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괜찮게 지금 완성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어. 바로 보자마자 이 식을 적을 수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A, B에 대한 방정식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x 플러스 3으로 나눠 떨어진대. 이번에는 얘가 x 플러스 3으로 나눴어. 그럼 또 몫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얘랑 같을 가능성 거의 희박하잖아. 그런데 우리 관심은 없잖아. 얘가 누굴 거라는 관심이 없어. 그냥 몫이 나온 거라고 체크를 해주자고, 얘하고 얘를 구분만 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런 다음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검산식이 지금 끝난다는 얘기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검산식을 적고 난 뒤에 x에 마이너스 3 넣으면, x에 마이너스 3 넣고 계산하면, x에 마이너스 3 넣고 계산하면 여기가 0인 거구나. 왜? 나머지가 0이니까. 그렇게 검산식을 통해서 나머 정리를 쓸 수 있는 친구들도 일단 기본적인 문제풀이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지금 문제가 말하고 있는 이 문장 읽자마자 x에 2분의 1 넣으면 나머지 나오니까 이거, x에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숫자 꽤 크네.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08인가 그러면? 마이너스 3 넣으면 9, 4, 36,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 선생님 계산 잘못했으면 말해줘. 그게 여기에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얻는 방법. 그런데 나머지가 0이라잖아. 나눠 떨어진다고. 그래서 얘와 얘 예쁘게 정리해서 a와 b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a값 b값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겠지. 숫자가 조금 큰 상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고등학생들인데 이렇게 숫자가 좀 크다고 해서, 또는 분수가 있다고 해서, 분수식이 있다고 해서 계산하는데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주면 정답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잘 듣고 해봐.
어차피 나머지 쓰는 거잖아. 왜? 이 식이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거거든 얘들아. 1차식으로 나누고 있을 때 이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누고 있을 때 나타나는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누고 있을 때 나타나는 이런 나머지들은 x에다 2분의 1만 넣어주면 돼. 여기다 2분의 1 넣어주면 나머지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고 계산하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신나게 배우고 있는 나머지 정리라는 얘기였던 거고. 그죠? 이번에도 계산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질문한 학생 포함해서 혹시 틀린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 30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좋아요. 31페이지 질문. 18번 가볼게. 18번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면서 아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내가 보고 있는 문제가 꽤나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사실은 별게 아니었던 문제였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좋은 유형의 문제거든. 18번 가볼게. 이거 이제 말해볼까? 18번 문제 선생님이랑 첫 번째 줄 같이 읽어보자. 누구를? fx를 누구로 나눴을 때?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그럼 여기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바로 식 하나를 찾아. 뭐? f? 2가? 맞아. 첫 번째 줄 보자마자 이 결과를 찾을 수 있는 학생은 더 이상 할 거 없는 친구들이야. 더 이상 할 거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래도 할 게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준비가 잘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한다?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하지. fx를 나눈다고 x-2로 나눈대. 그럼 관심 없지만 적어줄 자리에 적긴 해주자고 몫은. 그리고 나머지가 -5가 나온다고 했거든. 맞지? 그럼 이거 보면서 생각해봐. 요거 얘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x에 2를 넣게 되면 이게 0이 돼서 사라지잖아. 그래서 x에다 2 넣은 게 선생님 손짓 잘 따라와. x에다 2를 넣고 계산한 f2가 -5가 된다는 얘기죠. 왜? 2 넣으면 얘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그게 나머지 정리였던 거죠. 여기까지 적고 난 뒤에 찾는 친구들은 조금만 더 연습하면 이제 될 거고, 바로 이 문장을 보자마자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친구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할 게 없는 친구들. 별로 어렵지 않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선생님 포함해서 여기 지금 이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이야. 어렵지 않은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읽어볼게. 다음 건 이거 검사에 좁지 말고 바로 갈까?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번엔 x 플러스 3으로 나누겠대. fx를 적자.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겠답니다. 아니 그러면 또 관심 없지만 적어주긴 해야 되잖아. 그런 뒤에 나오게 될 나머지가 12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x에다 -3 넣어주면 얘밖에 안 남아. 그래서 -3을 넣고 계산한 f-3의 결과가 문제가 말했던 나머지 12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찾아놓고 여기서 잘 봐야 돼. 갑자기 문제 푸는 거 겁먹는 친구들은 이런 거 겁 되게 많이 먹어. 풀기도 전부터 뭐야? fx가 아니라 fx 플러스 1이야. 거기에 또 뭘 곱하래? f에 x-4 넣은 것까지 곱하래. 먼저 식 보자마자 풀기 싫어지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어.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이 좀 잘 안 돼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중학교 수업 자체에서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f에다가 이거 말고 다른 걸로서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죠. 드물어. 그러니까 많이 볼 기회가 없어. 앞으로는 많이 보겠지만. 일단 가볼게.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읽어보자. 얘를 x-1로 나누겠대. 그럼 나누면 또 관심 없어. 그래도 적어줄 자리에 적어주긴 해야 되겠네. 그리고 1차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1차보다 차수가 낮은 상수 형태의 나머지 이게 나오겠지. 지금 이 문제는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런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 교재에서 했었죠. 선생님이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걸? 나누어지는 식이 거지 같은 거 상관없어. 중요한 건 얘가 거지 같거나 말거나 어쨌든 1차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1차로 나누고 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x에다가 1만 넣어주면 된다는 사실. 그럼 1 넣어준다? 1 넣어주면 f2 곱하기 1 넣어주면 f-3 1 넣어주면 q2'1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가 0이니까 사라지고 그게 문제가 원하고 있는 나머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F하고 F-는 어떻게 구해요? 이미 구해놨어 우리. 나머지 정리로 문제에서 앞서 설명해준 정보들이 있었지? 그걸 가지고 F하고 F-3 찾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5랑 11을 곱한 마이너스 62 이 문제의 나머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였던 거죠. 좋은 유형의 문제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 뭐냐? 나누고 있는 식이 아무리 복잡하고 거지 같아도 상관없구나.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받아들여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나누어지는 식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결국엔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나눗셈이라는 사실.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나눗셈에서는 그 1차식을 0이 되게 해준 x값,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x에 1만 넣어주면 여기가 지저분하거나 말거나 이게 거지 같건 말건 1만 넣어주면 결국엔 x-1로 나누고 있을 때의 나머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정의만 써주면 결국엔 나머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나누고 있는 식이 1차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다시 집중해서 들어줘. 나누고 있는 식이 1차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나누어지는 식이 복잡한 모양인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1차로 나누고 있는 식이니까 나머지 정의 써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문제를 풀 생각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고, 사전에 그런 복잡하게 표현된 것에 대한 정보들을 문제 내기 전에 설명을 해줄 거란 말이야. 그 설명함을 충분히 이용해서 정보를 찾아내고 힌트를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나머지 정의를 써주면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길게 하시고, 뭔가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뭐 선생님이 생색낼 이유는 없어. 내가 이거 가르쳐줬으니까 못하면 바보다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각자 수업 듣는 친구들, 학생 개개인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좀 풀 수 있는 어떤 느낌들을 각자 잘 잡아가길 바래. 선배들한테도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적 잘 나오고 못 나오고는 어떤 누구의 영향도 아니야. 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해서야. 여러분들이 잘해서 성적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 성적이 안 났다면 여러분들이 좀 못해서. 못했을 때는 선생님의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의 시험 결과 만약에 잘 나온다, 거기에 선생님이 차지하는 집은 1도 내세울 생각 없어. 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점수일 테니까. 근데 그런 점수를 얻으려면 이런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집중해서 좀 잘 봐줘야 된다는 얘기지. 건성건성 눈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질문 잘했어. 이거는 쉬운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좀 풀어볼 만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31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넘겨볼까? 32페이지 질문. (32페이지) 없습니까? 좋아요. 33페이지. 사실은 지금 준 프린트가 여러분들 클리닉 교재 일부 선생님이 복사해 준 거예요. 클리닉을 지금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교재를 나눠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내용에 맞게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문제를 클리닉 시간에 연습해 나가면서 선생님은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수준을 갖추게 해주게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선생님의 지금 목표야. 그리고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한 권의 책으로 나눠줄 거예요. 34페이지 질문. 34페이지는 조립제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조립제법은 똑같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조립제법을 나머정리 이외에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으로 써야 되는 이유는 나머정리는 나머지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조립제법은 나머지뿐만 아니라 목까지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혹시 나머지와 몫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면 직접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조립제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손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좋아. 그럼 마지막 35페이지 질문.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 수업 때 아직 해주지 않았거든? 진도를 아직 여기까지 못 나갔어. 들어봐. 자, 갑시다. 한번 예를 들어보지 뭐. 좀 쉬운 예로 들어줄게. 첫 번째, x-2분의 1로 나누고 있는 검산식 한번 적어볼게요. 두 번째, 2x-1로 나누고 있을 때의 검산식 적어볼게. 사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 알겠지? 나누고 있는 식이 달라졌으니까 목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잖아. 나머지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QX 아래로 적는 게 아니라 나누고 있는 식이 달라지면 똑같은 숫자인데 다른 숫자로 나누고 있으면 당연히 목과 나머지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주자는 뜻이야. 하나 더. 뭐 할까? 다시 대답해줄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첫 번째 누구로 나눴을 때의 x-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검산식 항등식 적은 거고, 두 번째는 누구로 나눌 때의 2x-1로 나눌 때의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항등식 적어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2분의 x-4분의 1로 나누고 있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항등식을 만들어 준 거야.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질문을 해볼게. 집중. 자, 이렇게 세 개의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타나게 될 목과 나머지를 궁금해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자, 포인트부터 잡아볼까? 몇 차로 나누고 있는 중? 1차로 나누고 있을 때 나머지만 찾으면 x에다 2분의 1만 넣어주면 된다. 그치? 맞지? x에다 2분의 1만 넣어주면 다 사라져! 다 사라져! 나머지가 딱딱딱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것처럼 목도 같이 궁금하다면 목까지 같이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조립제법이라고 했지. 이하나 좀만 더 하자. 자, 그럼 지금부터 조립제법 시작합니다. 2창, 1창 상수항 계수 적어주고, 여기에 적어야 되는 숫자는 나머지 정리에 사용할 숫자니까 누구 집어넣어야 돼? 2분의 1 넣어줘야겠죠. 그런데 이거 좀 볼래? 이거 계산할 때 필요한 식인 거 맞지? 그런데 여기 좀 봐봐. 이거 계산할 때도 x에 누구 넣어야 돼? 2분의 1 넣어야 돼. 이거 계산할 때도 x에 누구 넣어야 되지? 2분의 1 넣어야 돼. 그럼 얘들아, 분명히 나누는 식 같아 달라? 다 다르지? 전부 다른 거 맞아? 전부 다른데 조립제법을 계산할 때는 이 나눗셈도 얘도 여기에 있는 마지막 나눗셈도 셋 다 조립제법으로 계산할 때는 전부 뭐를 넣고 계산하게 돼 있다? 2분의 1을 넣고 계산하게 돼 있다. 이상하잖아. 느낌이 안 좋아. 분명히 다른 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목 다 다를 거야. 목이 다를 가능성이 엄청 높아. 그런데 이걸 계산하는 몫을 구할 때도, 얘를 계산할 때의 목도, 이것으로 나누고 있을 때의 몫을 구하는 과정도 전부 다 이거야. 그럼 결과가 다 같을 거란 얘기 아니야?
해볼게. 처음에 어떻게 하자? 내려주자. 그 다음 어떻게 하자? 곱해서 올려주자. 그 다음 어떻게 하자? 더해서 내려주자. 맞니? 그 다음 어떻게 하자? 곱해서 올려주자. 그 다음 더해서 내릴 거니까 4분의 얼마 될까? 4분의 16에 4분의 5 더할 거니까 얼마? 4분의 21이 되겠죠. 맞아? 그럼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반대로 한번 검사식 잡아볼게. 1번. 아, 알겠다.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x-2분의 1로 나누어 보니까 몫은 누가 되고? 몫은 누가 되고? 1x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가 되고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4분의 21이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정답은 나왔어. x-2분의 1로 나눌 때 몫은 누가 되고? x 플러스 2분의 5가 되고 나머지는 누가 된다? 4분의 21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수업해줄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 x-2분의 1이 아니라 누구로 나누는 셈이어서 2x-1로. 그런데 얘들아 2x-1로 나눌 때도 조립제법에 사용되어야 되는 숫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2분의 1인 거 맞아? 그럼 결국엔 계산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한번 있는 그대로 적어볼게.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문제가 시키는 대로 2x-1로 나눴더니 똑같이 몫은 x 더하기 2분의 5가 나오고 나머지는 4분의 21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 둘 다 동시에 정답일 수 있어 없어? 둘 다 동시에 정답일 수 있을까? 물어볼까? 좌변끼리 어때? 같죠? 우변은 같을까 다를까? 이건 다르겠지. 생각을 해봐. x 플러스 2분의 5에 x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거랑 x 플러스 2분의 5에 2x 마이너스 1 곱한 거랑 여기 계산한 결과보다 얘 계산한 결과가 몇 배가 더 클까? 2배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똑같은 숫자에 하나는 얘를 곱하고 하나는 얘를 곱하는데 얘가 얘보다 2배가 더 큰 숫자야. 여기에 2배를 해야 2x가 되고 2배를 해야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다시 보자.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는 정답이 아닐 거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이하나? 응. 하고 있었어? 응. 그럼 정답이 아닌 게 누구냐?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이게 정답이 아니야. 선생님 맞잖아요. 선생님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0이 되게 해준 x값 넣어서 조립제법 예쁘게 진행하면 몫과 나머지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조립제법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요? 맞아. 그런데 그렇게 조립제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몫과 나머지가 진실일 때는 언제냐? 바로 첫 번째. 핵심은 여기에요. 나누고 있는 1차식의 1차항 개수가 1일 때만 그 조립제법으로 계산한 결과가 진실이 돼.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내가 얘도 다 2분의 1을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2분의 1을 넣게 되는 그 1차식 자체가 1차항의 개수의 크기를 1로 하고 있는 1차식. 그러니까 이 녀석 요 녀석에 대한 나눗셈만 그 결과를 얘를 몫으로 부를 수 있고 얘를 나머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 선생님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내가 나누고 있는 1차식의 1차항 개수가 지금처럼 1이 아니라면 못 구하는 건가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구할 수는 있는데 살짝 응용을 해줘야 되는 게, 자 한마디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 봐. 응용을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게 참이라고 그러지 얘들아? 네. 이게 참이야. 그럼 두 번째 문제랑 좀 이따 하게 될 세 번째 문제는 그 참인식을 이용해서 모양을 바꿔주면 됩니다. 모양 바꿔볼게. 2x-1로 나누고 있을 때는 잘 봐. x-1이 몇 배 한 거라고? x-1의 2배를 하는 값이야. 그럼
이 전체적인 크기가 집중 이 계산된 결과랑 여기서 계산된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지만 등식이 성립하는 거잖아. 맞아요? 자, 잠깐 몸 좀 움직여봐. 좀 졸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여. 이거 다 알았으면 좋겠거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몸 좀 막 움직여봐. 한 5분, 10분만 버티면 돼. 자, 시작합니다. 선생님 눈 봐. 이 검산식을 가지고 2x-1로 나누고 있을 때와 2분의 1x-4분의 1로 나누고 있을 때의 올바른 검산식을 찾을 건데 얘가 참이니까 얘가 조금 바꿔주면 돼. 얘가 여기로 가는 동안 몇 배 처리됐으니까? 2배 처리됐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몇 배 처리해주면 되겠어? 여기서 2배 했으면 크기를 바꾸고 싶지 않다면 한쪽이 2배가 됐으면 한쪽은 2분의 1배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2로 나눈 이렇게. 그럼 한번 다시 물어볼까? 위쪽에 이렇게 계산한 식과 아래쪽에 이렇게 계산한 식 같을까 다를까? 같을 거예요. 당연히 같겠지. 한쪽 곱하기 2하고 다른 한쪽은 나누기 2한 거니까. A 곱하기 B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A에다가는 2배를 하고 B에다가는 2분의 1배를 한 거니까 결국에 계산하면 얘도 AB가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겠죠. 맞아? 그래서 정답을 어떻게 말하면 되느냐? 2x-1로 나누고 있을 때는 몫이 얘가 아니라 이게 원래의 x-2분의 1을 2배만큼 한 식에 대한 나눗셈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몫을 지금 본 것처럼 얼마로 나눠라? 2로 나눠라.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5를 몫으로 적지 말고 2로 나눠서 2분의 1x 2로 나눠서 4분의 5x로 4분의 5로 적어라.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몫이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5 나머지는 똑같이 4분의 2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한 번만 더 하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이번에는 2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로 나눌 거야. 그런데 한 번만 더 같은 말 반복할게. 이것도 결국엔 조립작업 할 때 사용해야 되는 숫자가 2분의 1인 거 맞습니까? 그럼 결국엔 똑같은 이거 가지고 문제의 정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했듯이 이렇게 계산된 조립제법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항등식, 검산식은 이거일 때만이야. 얘네들일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x-2분의 1로 나눌 때만 몫이 x 플러스 2분의 5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가 4분의 21이 나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 2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을 만들어주면 돼. 몇 배 주면 되는 거니? 2분의 1배. 그럼 여기를 2분의 1배 했으면 여기를 몇 배 해주면 되는 거겠어? 2배 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몫을 x로 적는 게 아니라 2배에서 2x 여기를 2분의 5로 적는 게 아니라 2배에서 5라고 적어주면 이 식이든 이 식이든 이 식이든 다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식 됐으니까 여기다가 4분의 21은 그냥 있는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나머지를 몫을 2x 더하기 5라고 대답해주면 되고 나머지를 4분의 21이라고 대답해주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하고 한 번만 더 풀어보고 쉬는 시간 갖자고. 한 번만 더 하자. 자, 문제 우리 같이 해석할까? 누구를 나누고 있는 거지? 누구를 나누고 있는 거야? x의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를 나누고 있는 거 맞는 거지? 누구로 나누고 있는 거지? 2분의 1x 마이너스 1로 나누고 있는 거야. 몇 차로 나누고 있는 겁니까? 1차로 나누고 있는 거야.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나머지 찾고 싶으면 x에 누구 넣으면 끝나게? x에 2만 넣어주면 여기에 2만 넣고 계산하잖아? 2만 넣어주면 이게 사라져.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넣고 계산한 결과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게 나머지야.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지금 질문은 이거 둘 다 구하는 문제야. 그럼 복과 나머지를 동시에 구하시면 당연히 뭘 써야 된다고? 조립제법 한 번 더 쓸게.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봐. 3창, 2창, 1창, 상수항. 누구 넣어주면 되는 거지? 2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2 넣어주면 돼. 그럼 간다. 1. 여기 얼마? 2. 그 다음 얼마? 5. 그 다음 얼마? 10. 그 다음 얼마? 선생님 실수할 뻔했네. 12. 그 다음 얼마? 24. 그 다음 얼마? 19. 그래서 알겠어. 나머지 얼마 나왔고? 19 나왔고 몫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2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자, 이 조립제법으로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완성시켜야 되는 항등식, 검산식은 누구냐? 한 번 더 적을게. 이걸 나누는 거 맞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 누구 적었어? 2 적었지? 그럼 그 2를 왜 적었지? 나누고 있는 식이 누구였으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1x가 2를 적었던 거 맞잖아. 그런데 조립제법을 보고 여러분들이 항등식을 적을 때 여기에 적혀있는 2가 2분의 1x 마이너스 1로 나누고 있어서 2를 적은 게 아니라 누구로 나누고 있어서 2를 적은 거게? x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있어서 2를 적었다고 생각해야 돼. 이게 정답이야. 다시 잘 봐야 돼. 분명히 이것 때문에 2를 적은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완성시켜 놓은 이 조립제법의 결과물은 이 녀석의 결과물이 아니라 누구의 결과냐? 이 녀석의 결과입니다. 이거 외울 수 있겠어? 조립제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항등식, 검산식은 조립제법으로 얻게 되는 검산식은 반드시 그 나누고 있는 1차식의 1차 개수가 얼마인 거? 1차 개수가 1인 거. 1차 개수가 1인 녀석에 대한 항등식의 의미로 만들어진 게 이 조립제법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야. 한 번만 더. 분명히 시작은 얘 때문에 1을 적은 거지?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얻어낸 조립제법의 결과는 이 녀석의 결과가 아니라 이 녀석의 결과라고. 얘로 나눌 때 몫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2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1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문제는 x-2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였어? 아니잖아. 이 녀석에 대한 몫과 나머지 아니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거에 어울리는 모양으로 한 번만 귀찮더라도 바꿔주면 돼. 바꾼다? 문제가 원하는 건 얘가 아니라 누구였으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거 몇 배 된 거야? 절반 처리된 거 맞아? 그 절반 처리된 것을 여기다 몇 배 처리해주면 되는 거지? 2배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4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는 있는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 이 문제의 정답. 몫은 누구라고 대답하죠? 그렇지. 절대 얘를 몫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 녀석을 몫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19라고 똑같이 말해주면 되는 거고. 됐어요? 조립제법은 분명히 1차식으로 나누고 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한 번에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세로셈으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세로셈으로 직접 계산해서 몫과 나머지를 찾아도 돼. 하지만 이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 나중에 인수분해를 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익숙하게 만들어 놓자고.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몫과 나머지 부분이 결정이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쉬는 시간 갖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뭐였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조립제법은 이 2라는 숫자의 의미가 여기다 한번 더 적을게. 이 2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x-2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적고 있는 2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 적혀있는 2의 의미는 x-2로 나누고 있을 때의 검산식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미의 숫자였던 거예요.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얘로 나눌 때 얻게 되는 결과물이라는 거지. 맞아? 그런데 여기가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내용이 얘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있어. 뭐도 있는 줄 알아?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 이거 다 얼마 집어넣어야 되는 거게? 2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얘로 나눠도 얘로 나눠도 얘로 나눠도 얘로 나눠도 결국엔 조립제법의 내용물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올 건데,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나눗셈들을 다 몫을 얘로 나머지를 얘로 부를 거냐?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말한 거야. 이 많은 종류의 1차식들 중에 이 조립제법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몫과 나머지는 이 녀석으로 나눴을 때만 인정할 수 있는 몫과 나머지다. 그럼 나머지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그리고 방금 문제에 냈던 이런 애들로 나눌 때 이 몫은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아? 원래 정상적으로 얻게 될 수 있는 검산식을 가지고, 항등식을 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2분의 1 처리도 해주고 2배 처리도 해보고 100배 처리도 해보고 51배 처리도 해보고, 그렇게 처리한 것만큼에 대한 보상을 몫에다가 곱했으면 나눠주고 나눴으면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얻어야지만 올바른 몫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의 팁인데, 몫은 바뀌더라도 아까 풀었던 문제랑 지금 풀었던 문제 모두 나머지 밖에 안 바뀌어? 나머지는 안 바뀝니다. 얘로 나누든 얘로 나누든 얘로 나누든 얘로 나누든 어쨌든 나머지는 x에다 2만 넣으면 나머지가 나오는 거라서 저 식 모두 다 나머지는 똑같이 나오게 될 거고, 다만 달라지는 건 몫만 달라진다. 그 몫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진짜 쉬운 시간 가질 거야.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1차식을 만들 때, 이 숫자를 가지고 1차식을 만들 때, 나누고 있는 식을 만들 때, 얘를 가지고 나누는 식을 만들 때, 1차식을 만들 때, 그 1차식의 1차 개수가 반드시 1이 되도록 해줘라. 그것만 이 조립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올바른 검산식, 올바른 항등식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 나올 때 활용 잘 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오늘 저 지금 태훈이가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왔거든. 그 영상 촬영 중이니까 집에 가서 영상 올라가면 또 수업 영상 확인할 수도 있을 거야. 계속 열심히 좀 준비들 하고 공부들 하자고. 잠깐 쉽시다. 피곤한 친구들은 좀 불편한 대로 책상에 누워서 좀 쉬고, 핸드폰 하지 말고, 쉴 사람들은 쉬어. 기운을 내세요. 자, 그럼 우리 다시 교재. 이제 교재 펴볼까? 응? 빨리 다녀와. 방금 했던 조립제법 내용 바탕으로 해서 30페이지 인수분해 들어가기 전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우리 인수분해 오늘 배워보자고. 201번 같이 갑시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을 방금 쉬는 시간 직전에 했던 얘기니까 한번 들어봐. 얘를 2x 플러스 1로 나누길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나눴을 때의 몫을 qx 1차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상수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구분되어 있네. A, B, C, D도 찾아보고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의 목과 나머지도 찾는 문제라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조립제법이야. 조립제법으로 가볼게요. 3차, 2차, 1차, 상수항 이걸 E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가 궁금한 거니까 이 자리에 넣어야 되는 숫자는 얘들아 누구지? 누구를 넣고 풀어야 되나? 마이너스? 맞아.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집중해줘.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서 내려주고 다시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서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다시 더해서 내려주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주고 문제가 있어. 이 녀석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거꾸로 올라갈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검산식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얘를 누구로 나누고 있을 때의 검산식? x 플러스 그렇지.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고 있을 때의 검산식의 몫이 얘. 그러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 된다는 뜻이었던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분명히 얘 때문에 조립제법 만든 건 맞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조립제법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항등식은 이게 맞다는 거지.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지만 이것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다양한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을 수 있는 1차식들의 모습이 많을 텐데 그 1차식들 중에 이 조립제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조립제법으로 믿을 수 있는 항등식, 검산식은 오직 얘뿐이라는 거죠. 그럼 문제가 원하는 이건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얘 가지고 만들면 된다고. 얘 가지고 만들어주면 돼요. 만드는 방법. 얘가 몇 배 됐으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검산식은 주어진 검산식을 몇 배 처리한 거니까 2배 처리한 거니까 이 목자리에는 얘를 다시 얼마로 나눈? 2로 나눈. 그래서 이 문제의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겠지?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몫은 얘가 아니라 반만큼 나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정답이겠죠. 나머지는 똑같이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해주면 되겠고 이게 두 번째 문제의 정답. 첫 번째는 ABCD 찾는 문제였지? 그 ABCD는 여기구나. 이거였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ABCD 위치에 맞게 정답 적어주고 두 번째는 반드시 몫을 명심하자. 얘를 몫으로 하면 절대 안 돼. 이 녀석을 몫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눗셈은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눌 때만이라는 거야. 그 이외의 나머지 변형된 식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검산식에다가 몇 배 처리를 하든 몇 배로 나누든 그러니까 곱셈으로 하든 나눗셈으로 하든 뒤쪽에 나와 있는 몫을 똑같이 그에 반대되게 곱으로 얻어낸 식이면 나눗셈으로 모양 만들었으면 곱셈으로 똑같은 모양씩 될 수 있도록 처리만 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201번 마무리를 할 거고 우리가 지금 곱셈 공식 시험을 봤지만 곱셈 공식이 어디서 중요하게 되느냐? 인수분해에서도. 봐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걸로.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1년 동안, 2년 동안 배운 거라서 이 문제는 하나도 안 틀렸더라. 고등학교에 와서 외워야 되는 내용들을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부탁할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1편에서 외운 이걸 전개한다고 얘기를 하지. 분배 법칙을 써서. 그런데 전개를 할 때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일일이 분배 법칙 써서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전개가 되면 바로 이 모양이 된다는 걸 외워주자는 얘기였어. 외워주는 건 곱셈 공식.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고 있는 곱셈 공식으로. 선생님이 부탁하는 건 별거 아니야. 이거 전개하는 사람들이
이 교실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혹시 a제곱 이렇게 하면 ab 이렇게 해도 ab 이렇게 하면 b제곱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을 말하는 친구들 아무도 없을 거라고 다 외워서 풀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지금 이런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배워왔던 완전제곱식을 전개하는 내용을 외워서 풀고 있었던 것처럼 그 이외에 나머지 전개할 때 곱셈 공식을 통해서 전개해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놓고 바로바로 전개하자는 얘기라. 좀 더 완벽하게 외워주길 바라고 그 외워야 되는 이유가 또 다시 나오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식을 다시 다항식들끼리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으로 바꿔내는 전개되어 있는 걸 곱의 형태로 덧셈이나 뺄셈으로 펼쳐져 있는 식을 곱의 형태로 묶어내는 걸 알고 있죠. 이걸 인수분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라도 곱셈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좌변 우변 바꿔서 다시 외우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걸 외우지 못하는 친구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못 외우고 있을 테고. 그럼 인수분해할 때 또 문제가 생겨. 1단원을 공부할 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2단원, 세 번째 단원인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인수분해를 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엄청나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인수분해만큼은 곱셈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곱셈 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하는 것보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사실은 비중이 더 많아.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외우지 못한 것 때문에 인수분해에서 정말 큰 타격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타격을 받겠지. 공식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공식을 모르고 있으면 못 풀 테니까. 뭐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어쨌든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다항식 파트에서 외워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절대적인 단원이었잖아. 그 단원 무사히 끝내려면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겠죠. 벌써 간단하게 두 번째 테스트를 봤는데도 완벽하게 지금 외우고 있지 못하다는 건 아직 여러분들이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는 뜻이야. 좀만 더 확실하게 외워주자고. 지금 인수분해 할 때 한 번 더 외워놓고 적어도 누가 곱셈 공식 물어보면 틀리는 일은 없도록 아까 나눠준 그 시험지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외우고 있지 못했던 부분일 테니까 꼭 외울 수 있도록 하자.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한번 다져볼게. 우리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되는 모양이 있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식의 좌변 우변 바꿔주면 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합차공식이라고 해서 FB MRB로 전개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식은 기억나? 기억해야지 이건. 설마 기억 못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곱해서 x제곱 이렇게 곱해서 ab 이렇게 곱한 bx와 이렇게 곱한 ax를 bx와 ax를 더해서 a 더하기 bx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적혀있는 인수 하나와 이렇게 적혀있는 인수 하나로 정답을 마무리했었죠? 그게 인수분해였지. 맞습니까? 사실 합차공식도 그런 이유에서 봐봐. 합차공식이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웠어야 되는 거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여기 중간에 0ab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a 곱하기 a로 여기를 b 곱하기 마이너스 b로 그래서 곱하면 a제곱이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b ab랑 마이너스 ab를 더하면 0ab 그래서 첫 번째 인수가 a 플러스 b 두 번째 인수가 a 마이너스 b가 됐던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1차식 2차식의 인수분해랑 합차공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인수분해랑 다르지 않아. 결국엔 똑같은 내용으로 인수분해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은 이걸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랑 이걸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실제로는 같은 건데. 심지어는 이것도 같죠. 잠깐만. 이것도 한쪽은 ax, 한쪽은 cx ADX 만들어지니까 이쪽에 D, 이쪽에 B 그러면 곱해서 ACX제곱 곱해서 BD 이렇게 곱하면 ADX 이렇게 곱하면 BCX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는 AX 더하기 B
두 번째 인수는 cx 더하기 d. 그걸 여러분들은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가는 곱셈 공식으로 외우고 있지만 그 곱셈 공식의 반대가 사실은 인수분해라는 얘기야. 맞지? 그게 중학교 때부터 연습해왔던 내용이라면 제발 잘 외우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어진 식 보자마자 외우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고등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적어볼게. 보자마자 정답이 이렇게 된다는 거 외우고 있어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인 건 정답이 x-y의 전체 세제곱이라는 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본 거 보니까 여기 부호 또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는 친구들 꽤 많던데, 선생님이 수업할 때 꼭 좀 저 부호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달라고 얘기했었는데 또 갑니까? 이거 누구 정리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외우고 있지 못하면 어렵게밖에 느껴질 수 없어요. 외우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외우고 있는 거니까 얘의 인수분해 결과는 이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 당연히. 근데 외우고 있지 못하면 그냥 극과 극이야. 외우고 있으면 당연한 것처럼 너무 쉽게 풀리는 인수분해, 모르고 있으면 손도 못 대는 인수분해. 이거 외워봐라.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하고 여기의 부호가 바뀌게 되죠. 그 다음 거기에 추가로 선생님이 적어준 거, 이거는 지금 싹 다 틀렸던데.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느냐? 제일 길어. 그런데 제일 길어서 오히려 외우기가 좀 더 편해. 선생님 생각은 그렇거든. 이거지. 요게 여러분들한테 요 테스트에서 이걸 전개하면 누가 되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식을 고부 형태로 묶어내는 인수분해를 해달라는 문제가 나오면 얘처럼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딱 요 정도까지 외워주면 돼. 중학교 때까지 알고 있었던 인수분해 내용에다가 2차식의 인수분해에다가, 역시나 고등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2차식의 인수분해야. 선생님이 풀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말할 거지만 인수분해에 제일 많이 나오는 차수는 2차식입니다. 2차식. 2차식의 인수분해가 제일 많을 거고, 대신 고등과정에서 배웠던 3차식의 인수분해도 이런 것들이 3차식이지. 한 번만 더 외워주길 부탁해. 우변이 전개돼서 좌변이 됐던 것처럼 좌변 쪽이 인수분해가 되면 우변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 외우자고. 알았지? 쉽게 공식만 이용하면 풀걸 그 공식 하나를 못 외워가지고 문제를 못 풀면 되겠어요? 외워줍시다. 아까 말했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걸 모르면 곱셈 공식 전개 쪽에서는 다항식 파트에서는 치명적이야. 외우고 있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 많지만 방금 말했듯이 사실 인수분해는 지금 선생님이 언급했던 공식을 완벽하게 사실 외워야 되는 건 맞지만 외우지 못하더라도 큰 타격을 받는 건 아니야. 말했듯이 인수분해는 공식을 통한 인수분해보다 그 유형에 맞는 인수분해 풀이 방법이 따로따로 있는 것들이 더 많거든. 공식보다는 유형별로 풀이하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더 많아.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네. 그렇다고 공식 외우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자, 지금부터 두 번째 타임 동안에는 쉬는 시간 받기 전까지 선생님이랑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거고, 얘가 나오면 저렇게, 쟤가 나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 인수분해는 얘들아 말 그대로 겹치는 것들 묶어내는 거지. 곱으로 묶어내는 게 인수분해니까. 이하나, 이하나 왜 이렇게 졸아? 지금 추운 사람? 우리 히터 좀 잠깐 끌까? 좀 나아지려나?
시간을 그걸 조절해. 애들 너무 못다 싶으면 30분을 주고 다른 거 할 때는 20분이에요. 인수분해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풀어야 되는 어떤 그 다항식에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 공통인수가 있으면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먼저 공통인수부터 묶어주기. 쉬운 예를 들어줄까? 너무 쉬운 거지. 누가 공통인수야? 네. 그럼 누구로 묶을 수 있겠어? 인수분해에서 최우선은 일단 펼쳐져 있는 모든 항들에 하나도 빠짐없이 공통인수, 공통된 인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먼저 묶어주자. 그럼 생각보다 인수분해가 훨씬 더 빨리 끝나게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생각난 대로 다 말할게. 항 4개짜리. 항 4개짜리는 선생님이 말했지. 중학교 수업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하는 인수분해가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처음 배우는 내용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선생님이 오늘 칠판에다가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모든 방법들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최근에 알았어. 중학교 때 했던 수업들이 그냥 그대로 고등학교에서도 반복이 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 기억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배웠던 내용이지만 혹시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지금 수업 들으면서 떠올리면 돼요. 항 4개짜리는 간단하게 그냥 선생님이 만들 수 있는 범위로 해볼게.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항 4개짜리, 이런 걸 항 4개라고 부르는 거 맞아? 4개에 대한 인수분해를 할 때는 무조건 먼저 고민하는 게 이걸 찢어버리는 거야. 찢을 때 보통 2개 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2개가 안 될 때는 3개, 1개로. 먼저 2개에 대한 예부터. 이거 첫 번째랑 세 번째 누구로 묶을 수 있지? X로 묶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누구로 묶을 수 있습니까? Y로 묶을 수 있겠지. 물론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엉터리로 내가지고 그 이후에는 지금 묶이지는 않는 것 같아. 맞아요? 어쨌든 간에 2개로 나눠서 묶을 수 있는 거 묶다 보면 그렇게 묶인 결과에 대해서 또 공통 부분이 나오는 문제가, 선생님은 지금 예를 엉터리로 들었지만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2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한번 볼까?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 항 4개짜리. 보니까 항이 4개가 맞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2개 고민해. 2개? 일단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게 합차 공식이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그냥 적어볼게. 2x 더하기 1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공통인수가 뭐야? 이거 다시 묶을 수 있는 공통인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인수분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게 아닌가? 그럼 선생님이 말하는 분명히 2개 믿고 다시 해볼까? 첫 번째랑 네 번째를 x로 묶어봐야겠다. x로 묶어주면 여기 x 하나, 여기는 2 하나. 그럼 나머지는 1-y제곱 하나.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도 공통인수가 뭐야? 안 보이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선생님의 말을 듣고 2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잘 기억하고 있다가 3개 1개. 그 3개 1개는 여기다 적어줄게. 완전 제곱식의 3개고 마지막 1개는 합차 공식입니다. 그래서 2개를 고집하지 말고 3개. 먼저 요거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누구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누군가의 제곱 빼기 누군가의 제곱은 합차 공식 맞아? 그래서 마무리를
한 번은 x 플러스 1에다가 y를 더해서 한 번은 x 플러스 1에다가 y를 빼서 이렇게 완벽하게 곱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잘 기억해. 항 4개는 무조건 뭐 하자? 항 4개는 2개 찢어서 인수분해 해보든가 정 안 된다면 포기하지 말고 3개 하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됐습니까? 계속한다. 교재 볼 필요 없어. 자, 그럼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 말을 좀 외워줍시다. 복 2차 시계라고 부르는, 수학에서 부르는 그런 식이 있거든. 복 2차 식은 4차 식이에요. 4차 식. 4차 식을 복 2차 식으로 부르는 건 아니고 4차 식 중에 홀수 차수, 그러니까 3차랑 1차가 존재하지 않는 4차식을 복 2차식이라고 해요. 다시 4차식 중에 3차항과 1차항이 없는, 그러니까 x세제곱 3차항의 개수도 0이고 1차항의 개수도 0인, 여기다 적을게. 이렇게 생긴 식을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4차하고 2차하고 상수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런 건 아니야. 4차식인데 얘네들은 없어도 돼. 짝수 차수가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있는 3차항과 1차항이 없는 애들, 2차항과 상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3차와 1차가 없는 식을, 없는 4차식을 복 2차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됐어요? 이 복 2차식도 아마 중학교 때 수업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정규 수업에서 꼭 배워야 되는 내용을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 선생님이 잠깐 중학교 문제집 한번 봤더니 있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배운 친구들이 있긴 있을 거야. 자, 이것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걸 무슨 식이라고 부른다? 복 2차식이라고 부른다. 4차식 중에 3차항과 1차항이 없는. 그런데 이 식 인수분해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이하나 보고 있었어? 칠판 봐. 거기 보면 칠판을 봐야 돼.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게 2차식 인수분해잖아. 2차식처럼 해주면 돼. x의 4제곱을 x제곱과 x제곱으로. 맞나? 그리고 4를 곱해서 4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럼 이거 곱해서 x의 4제곱, 이거 곱해서 4 되는 거 맞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5x제곱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2차식처럼 정말.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x의 제곱에 1 뺀 게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는 x의 제곱에다가 4를 뺀 게 두 번째 인수. 심지어는 이렇게 생긴 식이 둘 다 합성식이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다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정답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더라. 분명히 우리는 4차식을 인수분해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 4차식 중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복 2차식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많이 연습했던 2차식 형태의 인수분해 방법을 이용해주면 생각보다 빨리 끝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경우야. 쉬운 유형은 2차식처럼 똑같이 인수분해를 해라. 지금 두 번째로 예를 들 유형은 조금 어려운 유형이라고 봐주면 되겠어. 그것도 예를 들어볼게. 대신 문제 만들 때 조금만 고민 좀 해보자.
이것도 보기차식 맞습니까? 네. 보기차식 맞지? 4차식인데 3차항과 1차항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까 선생님이 좀 쉬운 문제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것도 쉬운 문제겠거니 해가지고 수업 잘 들은 친구들은 이것부터 도전하겠지. 그럼 곱해서 4 더해서 3 되는 게 누가 있을까? 1 곱하기 4로 갈까? 더하면 5가 되니까 안 되겠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로 갈까? 더하면 3이 아니라 마이너스 5 되니까 안 되겠네. 2 곱하기 2로 갈까? 그럼 더하면 3이 아니라 4가 되니까 안 되겠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로 한번 4를 분리해볼까? 그래도 더하면 3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돼. 맞아?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분리를 해도 이 두 개를 더한 결과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되는 식이 없더라. 맞습니까? 이건 외워줘야 돼.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크게 와닿진 않겠지만 선생님 미리 말할게. 이것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해서 보게 된 첫 번째 중간고사의 단골 문제예요. 이건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와. 이게 나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시험 대비 들어가고 3월달에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선생님이 또 강조를 하겠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실히 박아둘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2번이고 3번이고 더 있어. 학교에서도 또 배울 거고. 하지만 현명한 친구라면 앞으로 남아있는 기회에서 다시 한번 공부해가지고 확실하겠다는 생각보다 지금 미리 한 번에 알아두겠다는 생각을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현명한 거고.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잘 들어. 이렇게 분명히 보기차식을 2차식처럼 인수분해하면 끝나버리는 쉬운 문제처럼 생각하고 해봤는데 안 된다면 아무리 얘를 분리해서 그 분리한 숫자들끼리 더한 결과가 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100% 어려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 어려운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느냐. 첫 번째 4차항과 상수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라. 얘들아,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여기 x제곱 x제곱 여기 2 똑같은 숫자로 분리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럼 한번 상상해 볼래?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중간에 2차항이 몇 x제곱이 돼 있어야 되게? 2x제곱. 아니야, 4x제곱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x제곱 x제곱 2 그래서 2x제곱 2x제곱 더하면 4x제곱이 완성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런데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봤겠지만 여기를 2로 분리해도 되지만 여기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도 분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 두 개로 분리하려면 여기에 필요한 1차원은 누구지? 마이너스 4x제곱이 될 거예요. 기억하자. 항상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하나랑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 이 문제에 있던 2차는 4x제곱이나 마이너스 4x제곱이 아니라 3x제곱이었지. 그럼 4x제곱 써먹었으면 원래 이 3x제곱 되게 해주면 여기다 다시 뭐 해야 되지? 빼기 x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3x제곱이랑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잖아. x의 대제곱 그대로 있어. 4도 그대로 썼어. 3x제곱을 4x제곱으로 적는 대신 x제곱을 빼야 원래 이 3x제곱으로 돌아가는 거야. 맞아? 그 다음 여기는 3x제곱 대신 마이너스 4x제곱을 썼다면 여기 얼마 필요하지? 여기 7x제곱을 써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두 번째는 합차 공식이 가능한 것을 이용하자. 합차 공식이라는 건 제곱 빼기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방금 말했듯이 이거 완전 제곱식이야. 이거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고 이건 x제곱 빼기 2의 전체 제곱이야. 이건 제곱되어 있는 거 맞아. 그럼 합차 공식은 앞에 거의 제곱 완성되어 있으니까 이 합차 공식이라고 한다는 건 결국 마지막에 뒤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누군가의 제곱이 되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 마이너스의 누군가의 제곱으로 표현하기 쉬운 건 위쪽이 아래쪽이야.
위쪽이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내용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속 이어서 가볼게. 이거 누구의 제곱이라고? x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x제곱. 그래서 정답은 합차공식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한 번은 얘랑 얘를 더하고 한 번은 얘랑 얘를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 한 번은 x제곱 더하기 2에다가 x를 더해주고 한 번은 x제곱 더하기 2에다가 x를 빼준다. 물론 더하기 x랑 빼기 x를 뒤쪽에다 해도 되지만 보통 식의 정리는 선생님이 말했나? 말했지? 내림차 순으로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암산으로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이것도 봐봐. 진짜 고부 형태로 잘 묶여있는 거 맞죠? 이런 인수분해가 있다는 거지. 여기다 적어줄게. 첫 번째 4차항과 상수항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드느라고 바뀐 식을 뒤에다가 보상을 해줄 거거든. 그 보상한 식의 모양 중에 합차 공식이 가능한 걸 이용해서 그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 두 가지고요. 보기 2차 식의 인수분해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선생님이 약속할게. 이렇게 만들어진 식의 인수분해를 이거 아니면 이 첫 번째 방법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 무조건 된다는 걸 선생님이 약속할게. 쉬운 문제는 2차 시초로 하면 끝나. 그런데 2차 시초로 마무리 끝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은 무조건 이 방법을 이용해 주잖아.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된다는 뜻이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쭉 설명을 하고 해야 되나. 그 다음 갑니다. 요거랑 요거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이 식이 복잡할 때입니다. 치원이라는 거 혹시 말 들어봤어? 치원이 뭐지? 좀 문제를 편하게 풀고 싶어서 푸는 동안만 잠깐 문자를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 거 맞지? 그렇게 바꿔놓고 편하게 계산한 다음에 계산 다 끝났으면 치환한 문자를 원래의 식으로 다시 돌려주는 걸 치환을 이용한 풀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럼 그거에 어울리는 예를 선생님이 또 멍청한 머리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거 몇 차식입니까? 이거 4차식이죠? 맞아? 그럼 4차식 이걸 인수분해해달라는 문제가 나왔어. 인수분해는 뭐다? 이렇게 펼쳐지는 식을 다시 고부 형태로 묶어내는 걸 말한다고 했지? 그럼 얘들아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일단 다 펼쳐야 돼. 이거 전개해서 x의 4제곱 더하기 4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에다가 이거 전개하면 2x의 제곱 더하기 4x에다가 마이너스 8까지 동량끼리 계산하면 x의 4제곱 더하기 4x의 세제곱 6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x의 마이너스 8 이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고부 형태로 표현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는 공통 부분이라는 게 여기 있지. 이거를 전개해서 다시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 이렇게 겹친 거 보여? 그래서 일단은 이걸 펼쳐서 부담되는 4차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게 아니라 얘를 잠시만 A라고 넣을게요. 그럼 A라고 넣으면 이 식을 다시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몇 차식으로 되는 거죠? 2차식. 이거 인수분해 여기 못하는 친구들 없을 거야. 여기 누구로 분리할까? AA. 여기 누구로 분리할까? 4A. 마이너스 어디다 붙일까?
이쪽에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누구야? 애플 사이다가 MI가 정답이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벌써 인수분해 끝난 거잖아. 이게 인수분해잖아. 이게 인수분해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게 정답인 거야 아닌 거야? 그렇지. 이거 정답 아닌 거지. 문제에는 A라는 게 없었지. 내가 조금 쉽게 풀고 싶어서 잠깐 돌려놓은 문제잖아. 그럼 정답이 끝났다 싶으면 다시 A 자리에 누구를 넣어서 원래의 x제곱 더하기 2x를 넣어서 x의 제곱 더하기 2x를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는 뜻이. 한 번만 더. 이거 추가로 인수분해되는 2차식인가 아니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인가? 빨리 머릿속으로 찢어봐. 찢었을 때 이거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 더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냥 냅두면 되겠네. 이거 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아무리 봐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정답이 된다. 그래서 차수가 꽤나 높아. 차수가 꽤나 높지만 그 높은 식에 전개된 내용을 보니까 공통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들이 있어. 그럼 그런 애들은 일단 간단한 문자로 치환을 해서 쉽게 풀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고 계산을 끝낸 뒤에 치환 전에 있던 원래의 식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취해주자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좋아. 자,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되는 유형이 좀 몇 개 더 있는데 하나만 더 하고 쉴게. 하나만 더. 마지막 5번째로 하는 게 뭐냐?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거야.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립제법을 이용한다는 건 들어볼래? 어떤 다항식을 1차식 누구라고 할까? x-a로 나누면 나눠서 이거 뭐가 나와? 몫이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옆에 뭐가 더해져야 되지? 나머지가 더해져야 되는데 우리 이 나머지 보시면 x에 누구만 넣으면 된다? x에 a만 넣어주면 돼. 여기다가 a만 넣고 계산해주면 나머지가 나오거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단어는 다항식의 나눗셈이 아니라 뭐 하는 단어?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곱의 형태로만 표현하는 거니까 이게 인수분해된 식이 되려면 여기 더해져 있는 식이 숫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 더해야 되는 숫자가 없다는 건 나눗셈에서 뭐 할 때를 말하는 거? 나누어. 그렇지. 나머지가 0이 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이 나오면 적절한 숫자를 예쁘게 넣어서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서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마지막 더해서 내린 숫자가 뭐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x-a 곱하기 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나머지가 0이 되는 그 나눗셈이 인수분해의 하나라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볼까? 또 선생님이 또 문제 개떡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 뭐야 할까? 이거 한번 해볼게. 이거 인수분해 좀 해달래. 그런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3차식 인수분해한 거 배운 적 없어, 그치? 네. 보통 많이 했던 게 2차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차수가 3차 이상의 녀석에 대한 인수분해를 요구할 때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조립제법이에요. 간다. 3창, 2창, 낚이지 말자. 1창 있어 없어? 없는 자리 0으로 메꿔주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인수분해니까 이 마지막 결과가 뭐가 되길 수 있는 숫자를 찾는 거지? 여기가 0이 되는 숫자를 찾는 거야. 맞아?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x- 누구로 나누라고 하니까 그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했다면 이제는 여기를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됐어? 찾을 때 어쨌든 이 숫자를 1에다가 곱해서 올린 다음에 더해서 내리고 다시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릴 거잖아. 그럼 마지막에 여기 올라가야 될 숫자가 누가 돼야 되는 거지? -7이 돼야 되거든 얘들아. 그래야지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생각을 해요. 여기에 내려온 숫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숫자에다가 얘를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7로 올라가려면 여기에 적혀야 되는 숫자는 이 7이라는 숫자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 생각을 해봐. 숫자 2개 곱해서 7을 만든다는 건 이 숫자와 이 숫자 모두 7에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약수. 알고 있는 친구들 많구나. 좋네. 맞아. 여기가 깔끔하게 마이너스 7이라는 숫자가 적히게 되려면 이 숫자가 당장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얘가 상수항이었던 7의 약수가 되어야지만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지. 생각을 해봐. 여기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얘랑 전혀 관련 없는 이런 숫자가 들어온다고 해볼래? 그럼 여기가 분수로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 이렇게 계산한 결과는 마이너스 7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조립제법의 팁이야.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할 때 첫 번째 팁. 내가 조립제법에 사용할 그 숫자는 상수항의 약수. 7의 약수 몇 개 있습니까? 2개. 1하고 7하고 고등학생들한테는 약수가 음의 약수도 포함이 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 보통 이 4개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이걸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됐어요? 선생님은 이미 답을 하나 알고 있어서 1이 될 거예요.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더해서 내리면 마이너스 7. 다시 곱해서 올리면 마이너스 7. 그래서 나머지가 0. 그럼 해석해볼까? 이 3차식은 누구로 나눴을 때? x-1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검산식은 얘를 x-1로 나누면 몫은 누가 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7이 되고 나머지는 얼마나 된다? 0이 된다. 그럼 이거 안 적어도 된다. 이걸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인수분해했다고 부른다는 거지. 이렇게 차수가 3차 이상인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사실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방법 하나가 이제 남았는데 선생님 거짓말 좀 해야 되겠네. 요거까지만 하고 싶시다. 마지막 6번째. 6번째는 문제 개수가 너무 많아. 너무 많다는 게 진짜 많은 게 아니라 요 말의 의미는 문제 개수가 2개 이상인 걸 선생님은 여러 개로 말할 거예요. 문제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뭐 이거 아까 얘들 때 문자 뭐 2개 이상도 했지만 그거 말고 식이 꽤나 길면서 문제 개수가 2개 이상인데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냐? 한 문자 내리 차수. 지금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문제를 풀 때 제일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거의 사용 빈도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선생님은 이 정도를 또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안 되거든. 안 돼.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문제 좀 보고 한번 해볼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인수분해 좀 해달래. 됐나?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안 배웠던 거? 배웠던 거야.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꽤나 놀랍더라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고등학교 때 똑같이 배우더라고. 뭔가 고등학교에 와서 더 수준 높고 배워본 적 없는 걸 배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거라고 했었던 내용이더라고요. 이렇게 문자 몇 개지 지금? 2개. 항의 개수는 몇 개야? 항의 개수는 6개나 되죠. 이렇게 문자도 여러 개 쓰면서 항의 개수도 좀 많은 문제들을 지금 이 방법대로 같이 읽어볼까? 무슨 방법을 이용하자고? 한 문자 내림차순으로. 한 문자 내림차순이라는 건 문자 2개 중에 우리가 문제 푸는 동안 문자로 생각하는 건 몇 개만 생각하자? 1개만 생각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갑니다. 나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럼 2차항 누구야? 2차항 누구예요? x제곱이죠. 이거 2차항이라 말하면 안 돼. x가 2차가 있는 게 2차항이야. 그럼 2차항 정리 끝났으니까 1차항 누군가? 3x랑 2y x가 되겠지? 그래서 칠판 2y x 더하기 3x. 그래서 묶어주면 2y 더하기 3x. 한번 칠판 천천히 볼까? 2차항이랑 1차항 정리 다 됐어 안 됐어? 다 됐죠? 그럼 2차항 1차항 정리 끝났으니까 이제 무슨 항 적을 차례야? 상수항. 상수항은 x가? 그렇지. x가. 분명히 y도 문자는 맞지만 우리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면 x가 없는 녀석들이 상수항이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는 몇 차식이라고 불러주면 돼? 2차식.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2차식. 이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 왜 했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칠판 중학교 때 계속 아까도 했었지. 중학교 때 더럽게 지겹게 연습했어. 이거 누구로 분리하고? 이거 좀 이따가 적당한 2개로 분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2개 곱하면 뭐가 되게? x제곱이 되게. 이거 2개 곱하면 누가 되게? 마이너스 4y 제곱 더하기 5y 더하기 2가 되게. 그리고 요거 2개 더한 게 누가 되게? 2y 더하기 3이 되게. 여기 x는 어차피 여기 한쪽마다 x가 다 있으니까. 맞습니까? 다시 x 곱해서 x제곱 돼요. 이건 2개 곱해서 상수항 되고, 상수항에 분리한 두 숫자 더해서 얘 되게 해주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2차식에서 인수분해했던 방법이잖아. 그렇게 풀어주려고 내림차순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그럼 요것도 생각해봐야겠네. 요거 따로 적어볼게. 선생님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마이너스라는 거 되게 불편해하는 편이거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식 같은 식 다른 식? 같은 식. 그럼 지금부터 나 이제 이거 분리한다. 한쪽엔 3y 한쪽엔 y. 그럼 여기 1, 2로 찢으면 되는 거지? 1, 2 순서 좀 말할래? 1, 2가 맞아? 2, 1이 맞아? 1, 2가 맞는 거 같다. 그치? 마이너스 어디다 붙이면 되지? 위, 아래. 아래쪽에다 붙여야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1을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상수항 부분의 인수분해의 결과는 3y 누구랑? 플러스 1 하나랑 그 다음 y 마이너스 1. 아, 그럼 알겠다. 한쪽에 3y 더하기 1, 한쪽에 y 마이너스 1. 그리고 둘 중에 누군가에다 뭐만 붙여주면 끝나는 거? 둘 중에 누군가에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끝나는데 우리 곱해서 이것도 만들었고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곱해주면 이것도 만드는 거 맞잖아. 그런데 제일 포인트는 뭐야? 마이너스를 어느 한쪽에 붙인 다음에 더한 결과가 얘가 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어느 쪽에 붙어야 되겠어? 아래쪽에 붙어야 3y에서 y 빼주면 2y,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1 빼기 빼기 2니까 더하기 3으로 바뀐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는 인수 한번 말해줄래? 첫 번째 인수 x에다가 3y 더하기 1을 더한 거. 두 번째 인수는 x에다가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부 형태로 인수분해를 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 게 바로 지금 마지막에 했던 문제 개수가 몇 개고? 여러 개. 여러 개라는 건 막 3개, 4개를 말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제 개수가 몇 개 이상이면 2개 이상이면 여러 개로 본다. 그렇게 문제 개수가 2개 이상인 게 이런 데도 있어. 이런 데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항의 개수가 좀 지나치게 많다 싶으면 일단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하고, 내림차순으로 하면 우리가 자주 봤던 몇 차식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 2차식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 그럼 2차식 인수분해는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잘하잖아. 이거 곱해서 얘 만들어줄 수 있도록 2개로 분리해주고, 이거 인수분해 해놓은 다음에 어디 지웠구나. 인수분해 해놓은 다음에 그 인수 2개 중에 하나를 위에다가 하나를 아래에다가, 그런 다음에 곱해서 얘가 되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분리된 2개의 수식들이 얘를 1차의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였단 말이야.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인수분해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물론 골고루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도 이런 문제도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나올 거지만, 여러분들이 비중 있게 정말 빈도 있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유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문자를 갖고 있는 식의 인수분해를 내림차순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자, 좀만 더 쉬었다가 마지막 타임에는 각 유형별로 나와 있는 문제들 한두 문제씩만 풀고 나머지는 과제로 내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쉽시다. 고생들 했어. 개념별로 개념 수업 100번 해도 그거에 어울리는 문제풀이가 안 되면 절대 문제 못 풀 거니까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30페이지 볼래? 유리마 좀만 더 힘내자. 30페이지 205번 같은 문제를 205번 문제 뭐 웬만하면 풀 수 있지. 그지? 1번, 2번, 3번, 4번 합차 공식 뭐 2차식 인수분해 이 정도니까 되는데 5번 문제 봐봐. 5번 보기. 5번 보기 항 3개짜리 완전 제곱식 형태로 펼쳐져 있는 식이야. 그걸 공식을 모르고 있으면 문제 해결을 못한다고 지금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지. 인수분해 쪽에서는 공식을 몰라도 타격을 적게 받는다고 그래서 그 타격을 적게 받는 이유를 205번에 5번 보기로 가볼게. 자, 갑니다. 공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3개짜리 완전 제곱식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제곱 더하기 두 번째 제곱 더하기 세 번째 제곱 첫 번째, 두 번째 곱한 거의 2배 두 번째, 세 번째 곱한 거의 2배 세 번째, 첫 번째 곱한 거의 2배 맞나? 그렇게 펼쳐져 있는 식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이건 x나 마이너스 x를 제곱한 거고 이건 y나 2y나 마이너스 2y 이건 3z나 마이너스 3z를 제곱한 식인 거 맞지? 맞습니까? 그때 YZ 쪽하고 ZX 쪽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건 마이너스 붙어 있는 숫자가 Z 쪽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 X를 제곱한 거고 이거 2Y를 제곱한 거고 이게 마이너스 3Z를 제곱했다고 가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고 있는 친구는 바로 정답이 나와.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z의 제곱이구나. 한번 거꾸로 확인해볼까? 이거 제곱한 거 누구? x제곱 있지. 이거 제곱한 거 누구? 4y제곱 있고 이거 제곱한 거 누구? 9z의 제곱 있습니다. 요거 곱한 거의 2배 얼마? 4xy 있지. 곱한 거의 2배 얼마? 마이너스 12yz 있죠. 곱한 거의 2배 얼마? 마이너스 6zx 있죠. 이렇게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능력 진짜 필요해. 하지만 그게 곱셈 공식, 다항식을 전개하는 내용보다, 단원보다 타격이 적은 이유가 있어. 자꾸 말이 이상해져.
타격이 적으니까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사실 걱정되는데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왜 보자마자 정답이 이렇게 된다는 거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 맞고, 혹시라도 외우고 있지 못하다, 외웠었는데 갑자기 시험 보느라고 긴장돼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유형 중에 제일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 게 내림차순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봐봐. 문자 몇 개야? 문자 3개 여러 개야. 그러니까 한 문자 내림차순으로. 선생님은 이번에도 x에 대한 내림차순 해볼게. 2차 함 여기 있고 1차 함 좀 불러줄래? 4yx랑 마이너스 6zx가 1차인 거 맞습니까? 그럼 상수함은 누구야? 4y제곱. 그 다음 더하기 9z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yz를 여기 중간에다 낄게. 그래야지 모양이 좀 더 예뻐지는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누구에 대한 내림차수로 끝낸 거지? x에 대한 내림차수로 끝내면 보통 그런 문제는 한 문제에 대한 몇 차식으로 정리가 된다? 지금 들어봐. 2차, 1차, 상수함. 이거 왜 정리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제 풀리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맞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 인수분 해야겠네. 이거 누구로 분리할까? 2y랑 2y로 분리할 수 있는 거 맞지? 이거 누구로 분리할까? 이거 만들 때 3z랑 또 왼쪽으로 저걸리니까 그렇게 못 쓰네. 3z 둘 다 마 붙여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럼 4y제곱 만들어주고 9z제곱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6yz랑 마이너스 6yz니까 마이너스 12yz. 그래서 이쪽에 2y 마이너스 3z의 제곱이니까 둘 다 2y 마이너스 3z가 된다는 얘기. 심지어는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뭐야?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z에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z니까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z의 제곱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지만 내림차순으로 풀었을 때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선생님 말 좀 꼭 기억하게 해주고 이해해줘.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다양한 인수분해 유형들 문제 중에 내림차순을 통해서 푸는 문제 유형이 이 방면 저 방면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한 거고, 이렇게 공식으로 푸는 문제조차도 내림차순으로 얼마든지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을 외우지 못한 것에 대한 타격이 그 1단원의 다항식의 곱셈을 통해서 전개해서 외워서 전개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타격보다 조금 적은 편이긴 해. 외우지 못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내림차순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우는 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됩니다. 남들 이렇게 다 푸는데 굳이 나만 이렇게 멋지게 풀고 싶다고 이렇게 풀 거야? 아니야. 누군가는 1초 컷으로 그냥 정답을 구하는 반면 누군가는 이거 못해도 1, 2분은 걸리지 않겠어요? 아무리 적게 걸려도 1분 안팎으로는 걸릴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 그럼 결국엔 시간적인 손해를 보는 거야. 똑같은 정답을 얻지만. 제일 좋은 건 그거지. 난 외우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정답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정답을 누군가에게 나는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제일 좋겠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완벽해.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자, 넘겨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식으로 밖에 풀 수 없는 문제가 보이네. 208번 문제 봐봐. 208번 문제는 공식 없으면 절대 못 풀어요. 아니, 물론 선생님이 미처 모르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간다. 유리 보고 있지? 이거 64도 누구의 세제곱이지? 4의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걸 4b의 세제곱으로. 그럼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잘 푸는 친구들의 풀이 방법은 이거예요. 보자마자 나 외우고 있거든. 이거 1단원에서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전개되면 얘가 된다는 걸 외우고 있었고, 지금 인수분해라는 단원에서는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모양을 보니까 누군가의 세제곱 빼기 누군가의 세제곱에 완벽히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이 x, y 자리에 x 자리에 누구를? a 플러스 3b를 y 자리에 누구를? 4b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a 더하기 3b 넣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자리에다가 4b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넣는 거 봐봐. 연습이 안 되면 지금 선생님이 넣으면 된다고 하는 그 문자를 그대로 넣을 건데도 잘 안 보일 거야.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간다? a 플러스 3b x 마이너스 y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x에다가 y를 곱한 거, x에다가 y 곱한 거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맞아? 이거 정리하면 인수분해 끝나고 맞잖아. 인수분해가 뭔데? 곱으로만 표현하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끝난 거야. 그래서 정답. 이거 계산하면 누구? a 마이너스 b에 선생님 암산 좀 갈게. 이거 정리하면 a의 몇 제곱? a의 2제곱. 그 다음 1차항 찾으러 가자. 1차항은 아니지만 이거 6ab 나오는 거 맞니? 6ab에다가 여기 얼마? 4ab. 6ab에 4ab이니까 얼마? 10ab. 그 다음 몇 b제곱? 아니 9b제곱. 여기 몇 b제곱? 12b제곱. 9b제곱에 12b제곱이 21b제곱 맞아? 21b제곱에 16b제곱 더하면 37b제곱.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공식을 통해야지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타격이 생각보다 적더라도 타격이 적다는 것은 타격이 없다는 게 아니야. 공식을 모르는 친구들이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문제는. 이런 문제야 공식을 모르더라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지만 정말 순전히 공식만 여기서 풀어야지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고생 공식뿐만 아니라 전개를 편하게 하는 암기뿐만 아니라 전개된 걸 인수분해 형태로 묶어내는 암기까지. 좌변을 보고 우변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변을 보고 좌변을 대답할 수 있는 양방향으로 싹 다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테스트를 2번이나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다들 좀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들 노력해서 완벽해질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을게요.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211번 가봐. 211번 전개하면 몇 차식이야? 4차식이야. 그런데 전개하려고 보니까 뭐가 보여? 공통 부분이 보이지? 그래서 이 문제의 추천은 x의 제곱 더하기 2x를 일단 a라고 먼저 하면 전개했을 때 4차식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차식이 나올 테니까? 2차식 나올 테니까 2차식 먼저 인수분해 해놓고 인수분해 끝나면 a 대신 다시 원래의 x제곱 더하기 2x를 돌려주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런 방법으로 선택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넘겨보세요. (215번) 문제 볼래요? 215번 몇 차식? 4차식. 방금과 똑같은 4차식이지만 215번은 특별한 4차식이야. 몇 차와 몇 차가 안 보이지? 3차와 1차가 안 보여. 맞아? 이런 4차식을 뭐라고 부른다? 수학에서는 복 2차식이라 부른다. 자, 봐. 한 번 더 적어줄게. 이렇게 생긴 식을 복 2차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풀이 방법이 몇 가지로 구분된다? 2가지. 그 2가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2가지만 완벽하게 써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에서 최소한 5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분명히 말했어. 첫 번째 쉬운 풀이는 이걸 분리하고 이걸 분리해. 요거 곱해서 뭐 되게? ax 4제곱 되게. 이거 곱한 게 뭐가 되게? c가 되게. 그 다음 동그라미와 세모를 곱한 거고 별과 네모를 곱해서 더한 게 b가 되게 해줄 수 있으면 인수분해는 이거 곱하기 이거로 끝난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도저히 이걸 더한 결과가 얘가 되게 해줄 수 있는 조합을 찾을 수 없다면, 맞아? 찾을 수 없다면 마지막 히든카드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 해라? 누구랑 누구 이용해서? 얘와 얘 이용해서 무슨 식을 만들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얘와 얘 이용해서 이거에 필요한 적절한 2차항 추가해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고, 완전제곱식 만들다 보면 얘랑 다른 식을 봐야, 맞아? 그거에 대한 보상을 옆에다가 추가해라. 그런데 완전제곱식은 분명히 말했어.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하나는 마지막에 합차공식이 되는 게 있을 거고, 어떤 하나는 합차공식이 불편한 게 있을 겁니다. 불편한 건 버려버리고 합차공식이 될 수 있는 걸 선택하자는 얘기인 거지. 맞습니까? 그럼 한번 눈에 보이는지 봐볼까? 215번 봐봐. 215번은 2차식처럼 하면 끝나는 문제야? 아니면 완전제곱식과 합차공식을 이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일까? 215번 문제 보고 2차식처럼 진행해도 되는 문제일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문제일까? 되는 문제입니다. 왼쪽은 x제곱 x제곱, 오른쪽 4는 어떻게 불렸는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로 불려주면 순식간에 끝나. 물론 이거 이대로 냅두지 말고 x 플러스 x 마이너스로 더 불려야 되는 거 맞지? 이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불려야 되는 거 맞죠?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217번 볼래? 217번 물어볼게. 16 두 숫자로 분리해서 그 분리된 두 개가 더해진 결과를 마이너스 1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고민해봐. 16 1 곱하기 16으로 안 돼. 2 곱하기 8해도 안 될걸? 4 곱하기 4로 해도 안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럼 요거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니까 집중하자. 아무리 시호를 해도, 시호라는 게 뭐야? 이거 두 개로 분리해도 그 분리된 두 숫자를 더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해주는 방법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일 때 누구와 누구를 이용해서? 4차항과 상수항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라?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은 항상 몇 가지로? 두 가지로. 이거 그럼 액제 이거 누구로 분리하면 되지? 4로 분리하면 여기 8x제곱 있으면 되는 거 맞니? 만약에 여기를 마이너스 4 마이너스로 분리했더니 여기 뭐가 필요한 거지? 마이너스 8이 이러면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야. 그런데 원래 있던 2차항이 8이나 마이너스 8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보상해야지. 여기 얼마로? 여기 얼마로? 70. 그럼 꼬라지를 봐봐. 둘 중에 마무리를 지을 때 필요한 게 합차 공식이었는데 합차가 편리한 건 위쪽이 아래쪽이야? 위쪽이라는 거지. 밑에 거 버려. 그러면 이거 누구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이건 누구의 제곱이죠? 3x의 제곱. 그래서 마무리는 무슨 공식으로? 합차 공식으로. 한 번은 x의 제곱 더하기 4에다가 3x를 더해주고, 한 번은 x의 제곱 더하기 4에다가 뒤에 있는 3x를 빼면 인수분해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기차식은 분명히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고 말했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어 나가는 거야. 됐나요? 자, 문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토요일까지 마무리 잘 지어올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숙제는 끝까지입니다. 34페이지 236번까지. 물론 마지막 뒤쪽에 있는 유형은 쉽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본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 선생님이랑 토요일날 마무리 잘 짓자. 236번 34페이지. 수고들 많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원래 들어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까 적어준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야. 고생들 했다.